프로 걱정러의 이유 있는 오지랖. 언니 이즈 홀스, 언니는 말이야. 안녕하세요. 프로 걱정러의 이유 있는 오지랖, 언니 이즈 홀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앞에 이제 결혼 준비 관련 얘기를 생각보다 해드릴 게 많아서 제 원래 본업으로 돌아와서 이제 고민 상담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해요. 이제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비슷한 테마로 보내주신 걸 위주로 다루고 있고, 그게 아니고 좀 특별한 내용이면 또 드릴 말씀이 많은 사연들을 위주로 해서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보내주신 사연들은 제가 뭔가 영상으로 꾸려드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메일로 다 먼저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그리고 고민이 있으시다 하신 거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올해 만나고 이제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5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하려고 어제 집 계약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싸웠습니다. 여친 남동생이 군대에 있는데 저는 알고 여친은 모르는 지인이 처남이 용돈 안 줘서 서운해하더라. 그 말 듣고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을 알려줘서. 헌데 여친은 제 지인이 한 말에 불쾌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은 그런 얘기 할 애가 아니다. 전 여기서 왜 불쾌하냐, 나는 고마운 대로 1시간을 싸우고 멘탈이 나갔습니다. 과연 행복할까? 착할 땐 한없이 착한데 어제 화내면서 너가 이러는 거 보고 충격에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다름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잘못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가 두려워요. 그러셨어요. 사실 이제 오래 만나고 혹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되게 그 연인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죠. 근데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이제 평생을 함께 할 건데 과연 그 지금 같은 갈등 상황이 또 벌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겁도 나시는 것 같고, 우선 이 사연만 놓고 제가 든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고 해서 제가 더 좀 신중하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모든 사연을 최소 3번 이상 정독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 사연은 제가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접 아는 지인은 아니지만 저로 인해 어떤 결정에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되게 신중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그 고민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우선 먼저 든 생각은, 이 사연자분의 잘못은 이 글의 내용에선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여자친구의 남동생이 용돈을 주지 않아서 섭섭하다라는 얘기에 어쩌면 도리어 화가 날 법도 한데, 내가 뭔가 이렇게 그 잘못한 점을 얘기해줘서 오히려 고마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남자친구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사람이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면 이제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첫 번째, 여자친구가 이 지인분이, 이 얘기를 전해주신 지인분이 남동생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할 성정의 애가 아닌데, 이런 게 뭔가 남한테 이렇게 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매형에게 이렇게 돈을 달라고 그럴 만한 애가 아닌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분명히 이건 지인분이 뭔가 오해를 해서 뭐 곡해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런 비슷한 맥락도 아니었는데 얘기를 너무 와전해서 오버를 해가지고 이제 전달을 한 거다라고 해서 이제 불쾌한 경우, 이게 좀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거는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성향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기의 이제 가족들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경우의 수를 보자면 남동생과 사이가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형될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불쾌한 상황? 근데 이거는 좀 가능성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 이것도 좀 가능성이 높다 보는데 이 사안과 별개로 이미 남자친구분에게 쌓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못한 혹은 하지 않은 어떤 서운함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별일 아닌 건데 좀 예민하게 폭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싸운 사안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제 네가, 너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좀 감정적으로 싸웠다는 부분에서 좀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전에도 이런 성향이 나오셨던 분인지 아닌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렇지가 않았다. 굉장히 평상시에는 좀 그래도 차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다. 나이 차이가 나는데 뭐 네가 너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충분히 대화가 갈등 상황에서 가능했었다 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뭔가 여자친구분이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친구분이 좀 다정하게 누구누구야 뭐 이제 그때 내가 너를 다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게 가장 속이 상했었는지 좀 알려줄래? 이렇게 좀 차분하고 다정하게 얘기를 하시면 여자친구분이 분명히 얘기를 해줄 겁니다. 사실은 내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다. 뭐 내가 이런 서운함이 있어서 내가 뭐 그 자기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제 5년간 만나왔는데 전혀 이런 이렇게 아주 감정적인 그런 싸울 때 이제 막 언성을 높이는 수준이 지금 같았던 게 많이 없었다면 분명히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예전에도 이제 갈등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잦았다라면 사실은 화를 낼 때 혹은 이제 좀 약간 감정적으로 코너에 몰렸을 때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당연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집도 계약을 하셨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나는 이런 식의 그 갈등 해결 혹은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 사실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반복되었다. 이런 식의 감정 표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사연자분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도 굉장히 좀 차분하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화가 나면 이제 좀 언성이 높아지고 이제 평소랑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건 좋지 않죠. 그렇지만 이걸 바꾸기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연자분께서 아주 신중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혼을 앞두고 굉장히 남자도 여자도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그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문제는 이 어떤 아주 작은 것에도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결혼 준비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때 이제 서로는 이제 세트고 팀이니 이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결혼 준비에 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도 그렇게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나만 매번 참고 나만 매번 양보를 하겠어요. 이게 쌍방이 똑같이 양보를 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이번에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다음에 이만큼 해 이게 아니라 얘가 나를 이렇게 참아주네. 그럼 내가 정말 고맙다. 다음번에 얘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나도 꼭 도와줘야지. 이런 이렇게 따뜻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거지. 이게 뭐 이렇게 뭐 내가 10을 양보했으니까 너도 다음에 10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연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결혼을 앞두고는 얼마든지 진지하고 신중하신 게 맞아요.
그래야 내 선택에 대한 더욱더 책임감과 그리고 스스로가 확신을 갖고 결혼 생활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이제 결혼을 앞두고는 그렇게 신중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사내 연애 관련해서 사연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이것도 한번 다뤄볼게요. 이거는 아예 카톡 그 메시지를 저희에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제 올해 입사를 하셨고 이제 다른 부서에 근무하시는 선배에게 이제 호감이 생겨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이제 첫 번째부터 본인 스타일로서 되게 관심이 갔대요. 이제 연수날 신규 직원 분들 데리고 간단한 연수를 해주셨어요. 연수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모니터가 망가져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까 하다가 마침 그 선배분이 우연히 지나가길래 기회다 싶어서 도움을 요청했고 제자리에 오셔서 봐주셨는데 결국 해결을 못 해주시고 다른 분께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다른 부서 다른 층이라 그 이후로 일주일에 2번 정도 마주치면 많이 마주치는 정도예요. 그리고는 일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메신저 쪽지로 프로그램 잘 되고 있나요? 잘 안 되면 어쩌지? 하고 걱정 중 그렇게 왔대요. 그리고 덕분에 잘 해결되었다고 죄송하지만 다음 주까지 장비 쓰고 돌려드려도 괜찮냐고 제가 답을 했는데 그러고서 돌려드리기로 약속한 날에 그분이 주말 잘 보내셨냐고 자기 오후에 출장 예정이라 사무실에 없으면 장비 놓고 가시라고 쪽지가 왔어요. 저는 일부러 그분 보고 싶어서 출장 가시기 전에 시간을 맞춰서 장비 돌려드리러 올라갔고 이때 아무튼 그 이후에 우연히 엘베를 같이 탔는데 그분이 그때 모니터 잘 해결되셨냐 물어봐 주시고 아주 짧게 얘기하다 제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때 얼굴 한번 보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제가 신입이라 그런지 사내 메신저 개인 쪽지로 그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담아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회사 쪽지 읽으면 답장 굳이 안 하는데 네 확인했습니다 라고 오셨고 그분 출장 가셨을 시간에 답장을 보냈는데 남들 다 퇴근했을 시간에 답장 감사드려요 하고 저에게 답장이 와 있었어요. 뭐 이런 거에까지 답장을 하지? 또 괜히 의미를 부여했네요. 아무튼 그러고 그 다음날에 식당 정수기에서 제가 물을 뜨고 있느라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나오다가 저를 발견하고 먼저 인사를 걸어주셨고 그러고 가신 줄 알았는데 물 다 뜨고 올라가려고 뒤돌아보니 그분이 안 가시고 저 기다리면서 엘베 문을 계속 열린 버튼을 눌러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주 사소한 얘기 나오면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제가 굳이 뵙고 싶어서 그분이 연수 때 알려주신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고 메신저로 쪽지를 보냈더니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그게 어떤 장비가 필요한데 제가 없어서 그분께 빌리러 올라오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장지도 직접 설치해 주셨어요. 장비 돌려드리러 올라갔고 이때 감사하다고 제가 편의점 커피를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하고 앞으로 장비 쓰실 일 있으면 편하게 쓰시라고 했고요. 사실 그 이후로는 지나가다 2-3번 마주쳐 인사하고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진짜 별게 아닌데 그분이 업무차 안내할 게 있어서 전 직원에게 쪽지 날린 게 있어요. 근데 굳이 다 관심 받으려고 제가 질문을 쪽지로 굳이 했고요. 이분이 근데 맞춤법을 틀리게 답장 보내셨다가 1분 후에 정정해서 보내시더라고요. 이런 거 틀릴 때마다 자괴감이 유유 이러시면서 아무튼 이게 끝이에요. 궁금한 것은 남자분이 저에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앞으로 잘 하려면 제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일까요? 였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사연이죠. 저는 이런 이제 썸 타는 그런 시작하는 연인들의 사연을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설레잖아요. 일단 첫 번째, 남자분이 저에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사실 지금 보내주신 사연으로는 뭐 좋아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죠. 그냥 뭐 아주 관심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남자는 본인의 시간 혹은 귀찮은 일을 관심 없는 상대에게 절대로 할애하지 않습니다. 뭐 시간, 돈 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정말 절대 진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친절해도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저는 주변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한 나이스맨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건 예외예요. 저도 전 회사에서 남자분인데 굉장히 이제 컴퓨터에 능통한 남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되게 이제 제가 여초 직장에 다녔어서 그분을 굉장히 찾을 일이 많았는데 모든 여자분들이 정말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그리고 진짜 매너도 정말 좋았고, 뭐 유머러스하고 이래서 여자분들이, 그분 진짜 너무 멋있다. 너무 괜찮다. 막 이랬는데, 정말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친절은 그냥 몸에 밴 친절인 거죠. 그렇게 막 호감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누구에게나 친절한 예스맨, 나이스맨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제가 이제 이 정도는 관심의 표명이다라고 보여진 거는 첫 번째, 이제 알려주신 내용을 본인이 재차 걱정된다고 굳이 연락을 따로 주신 점, 그리고 두 번째, 장비를 본인이 직접 가지러 온 점. 그러니까 신입이 자리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굳이 움직인 거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기다렸다가 엘베를 잡아준 점, 이것도 좀 매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냥 뭐 갔어도 되는 상황인데 굳이 엘리베이터를 잡아줬다가 같이 얘기하고 간 게 좀 관심의 표현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잘하는 행동인 사람이라면 이건 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몸에 밴 매너이자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의 분인지 가능하면 좀 알아보면 좋겠죠. 이제 본인이 직접 알아보기 어렵다면 그 같은 층에 있는 뭐 이렇게 친한 사람한테 좀 얘기를 해보던가.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잘 되려면 제가 해야 할 노력. 저는 일단 우선 두 분의 좀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점심이든 저녁이든 혹은 뭐 중간 티타임이든 선배님 제가 뭐 이런 관련해서 뭐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시간 되세요? 뭐 아니면은 이제 사무적인 내용을 물어보시고 잘 알려주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례로 제가 차나 식사를 대접을 하겠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가 좀 편해지면 주말에는 주로 여자친구 만나시죠? 이런 식으로 살짝 떠보는 거죠. 여자친구 있는지는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회사에서 이제 몸에 밴 그런 이렇게 그 나이스함인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나에 대한 호감 표현으로 그렇게 매너를 베풀어 준 건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만약 여자친구가 없다 그러면은 그 반응을 보고 이제 여자친구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막 누구시는 남자친구 뭐 주말에 만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약간 분위기가 괜찮다 그러면은 뭐 저도 남자친구 없어요. 뭐 그러면 뭐 선배님은 어떤 여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소개팅 대화 하듯이. 근데 이제 저는 처음부터 너무 마음을 확 내비치는 건 별로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회사에서 마주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셔야 돼요. 이게 이분이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렇지만 여자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애매한 사이가 되면 이제 회사 사람이니만큼 좀 신중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사실 여초 직장에 있어서 남자분이랑 뭔가 그렇게 엮일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남자분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뭐 아주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좀 지양을 했던 게, 회사는 그냥 저는 공사는 약간 구분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저는 캠퍼스 커플을 못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컴퍼니 커플에 대한 CC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처롭게도 저는 또 여초 직장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되도록이면 사랑은 일과 좀 분리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일단 회사는 일을 하는 공간이고, 회사에 남자친구가 있으면 이래저래 좀 집중이 안 될 것 같았고, 그리고 헤어지고 난 뒤, 물론 당연히 시작하는데 헤어짐을 고려하고 싶진 않죠. 그런데 헤어지고 난 뒤에 너무 후폭풍이 크고, 이게 참, 그런데 주변에 보면 남녀가 이제 사내 커플이어서 헤어지고 나면 대부분 90% 여자가 옮겨요. 여자가 그 헤어지고 나서의 이 불편함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그 감정 선상. 이제 남자는 그냥 뭐 일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는 그게 감당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막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사랑은 일과 분리된 장소에서 찾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너무 사랑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쟁취를 또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본인의 그 패를 너무 처음부터 다 까지 마시고 어느 정도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하시면서 그냥 이제 좀 일도 하지만 좀 이 사람과 이게 좀 친밀한 그런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한 업무를 하겠다 정도의 수준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 막 저 선배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 말고 그냥 선배님은 주말에 뭐 하세요? 뭐 친구도 만나고 그러세요? 그냥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좀 담백하게 너무 감정을 담뿍 담지 말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해보시면은 이제 혹여 까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그 둘 사이가 무르익으려고 할 때쯤 이제 본인의 마음을 결정할 그런 이렇게 여유를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내 연애에 관해서는 또 이 정도로 다뤄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좋은 남자, 좋은 여자에 관련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 거르는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기도 하고 주변인들의 이제 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그 과정을 통하면 거를 수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 걸러보는 팁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봐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